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에 기사 갑옷을 입은 기계 로봇의 그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부 계획에 따르면 이 기사는 로프와 기어로 구성된 내부 기계 시스템 덕분에 칼을 움직이고 휘두를 수 있었어요. 레오나르도가 이 로봇을 만들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2년 한 로봇 공학자가 이 기계 기사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실제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골판지 로봇 수트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기로 구동되는 실제 기계였죠. 마치 크레인의 작은 버전처럼 팔이 튀어나온 커다란 상자처럼 생겼어요. 켄터키 출신의 발명가 조지 데볼이 1950년대 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발명품에 특허를 내고 유니메이트라고 불렀어요. 기계 발이 달린 상자는 TV쇼에서 사용됐어요. 로봇은 컵에 골프공을 치고 머그잔에 음료를 따르고 음악 밴드 흉내를 냈어요.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이 발명품이 조지 데볼에게 돈을 가져다 주진 못했어요. 그는 10년 동안 제품을 판매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구매하려 하지 않았어요. 네, 멋지긴 했지만 쓸모없었어요. 그러던 중 사업가이자 엔지니어인 조셉 앵겔버그가 이 기계의 특허를 사들였어요. 그는 유니메이트를 대규모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로봇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니메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조셉 앵겔버거는 로봇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는 조지 데볼과 함께 지금의 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포장 로봇과 배달 로봇, 의사의 복잡한 수술과 진단을 돕는 로봇들이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보기에는 소름 끼치지만 실제 인간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운전자 없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물리적 기계일 뿐이에요.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에는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수백만 개가 있어요. 로봇은 명령을 처리하고 검색 엔진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루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자와 채팅을 해요. 나노기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로봇이 의학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어요. 아마도 미래에는 알약 대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백만 개의 로봇이 들어있는 캡슐을 마실 거예요. 오늘날 로봇은 사람들이 구조작업을 수행하고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를 수행하며 심해로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줘요. 로봇은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탐사하고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인공지능 덕분에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매년 로봇은 더욱 강력하고 복잡해지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고 있어요. 많은 분야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로봇 공학의 발전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거예요. 새로운 로봇 모델에는 로봇을 서비스할 사람이 필요해요. 또한 로봇 소프트웨어를 무한히 개선하려면 상당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해요. 일부 기계는 이미 새로운 직업을 학습하고 있어요. 많은 회사에서 새로운 로봇 모델을 개발할 엔지니어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미래에는 사람보다 로봇 노동자가 더 많아질 위험도 있어요.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이제 IT 직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예요. 의료 분야에서 로봇의 인상적이고 빠른 발전을 볼 수 있어요. 의사가 게으르거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료용 로봇은 병원으로 이송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또는 24시간 동안 100건의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를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의사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로봇이 도움을 줄 거예요. 사람들은 환자가 원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러한 기술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의료 종사자 로봇은 소독에 필요해요. 일부 방에서 위험한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의사는 자외선으로 벽, 바닥 및 천장을 살균하는 로봇을 보낼 수 있어요.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심해의 수압은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크지만 로봇은 상관하지 않아요. 로봇은 대서양 바다까지 내려가 거대한 오징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르페우스라는 로봇은 최대 바닷속 11,000m까지 탐험할 수 있어요. 발에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깊이에요.
이러한 로봇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도 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달과 화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로봇으로부터 얻었어요. 추위와 더위를 쉽게 견디는 로봇은 언젠가 토성, 금성, 목성 위를 걷게 될 거예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아마도 로봇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에는 로봇이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점점 더 사람과 비슷해질 거예요.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틈새 시장이 있어요. 이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기계의 인간의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들은 근육, 뼈 조직, 연골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이는 엔지니어들이 로봇에 탑재하려고 하는 매우 복잡한 기술이에요. 탄력 있는 생체 근육은 스스로 치유하고 발달하고 강도를 높이고 환경적 상호작용에 반응할 수 있어요. 로봇 공학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모든 인류를 위한 거대한 기술적 진전이 될 거예요. 로봇은 우리의 운전기사, 선생님, 동료, 심지어 친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로봇이 실제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인공지능의 성과가 아무리 혁신적이라 해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슈퍼컴퓨터인 인간의 뇌 능력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계가 정신적으로 사람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는 계산 및 실제 작업에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사람에게는 추상적 사고, 직관, 감정, 미적 지각 등 로봇이 가질 수 없는 많은 능력들도 있어요. 90년대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물리친 적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어요. 체스에는 무한한 수의 조합이 존재해요. 컴퓨터는 인간을 이기기 위해 수백, 수천 개의 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수 없죠. 네, 컴퓨터는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을 이기려고 노력할 테지만 거기엔 미학이 없어요. 인간은 이길 수 있는 데다 인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예상치 못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로봇은 그런 일을 할 수 없고요. 미학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로봇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너무 일러요. 하지만 로봇의 이동성이 향상되고 가격이 저렴해질 향후 50년 후의 로봇 공학의 미래를 상상해 볼까요? 누구나 여러 대의 개인용 로봇을 가지고 있어요. 한 대는 설거지를 하고 다른 한 대는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줘요. 캠핑을 갈 때 고급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미니 로봇을 가지고 가요. 길을 잃었을 때 숲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버섯을 표시해요. 직장에 늦어서 개를 산책시킬 시간이 없으신가요? 로봇이 대신해 줄 테니 걱정 마세요. 중요한 화상회의에서 늦잠을 잤나요? 걱정 마세요. 아바타를 가진 가상 로봇이 사용자를 대신할 테니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오토파일럿 자동차가 고장났나요? 트렁크에서 로봇 정비사를 꺼내면 로봇이 엔진을 고쳐줄 거예요. 로봇은 터치에 반응할 수 있어요. 로봇을 간지럽히면 웃음을 흉내내고 열심히 일한 후 피곤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로봇은 풍자를 배우지만 능숙하진 않아요. 오늘날 휴대폰이 사용자의 얼굴을 읽을 수 있다면 미래에는 로봇이 사용자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슬프세요? 로봇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을 할 거예요. 화가 났나요? 로봇이 바보 같은 농담을 해줄 거예요. 이러한 모든 기술은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할 거고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 준다면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약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봇이 친구를 대신하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로봇도 좋지만 사람이 훨씬 나아요.